이번 시간엔 육면체의 응용형인 우유팩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유팩은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나름 이제 코팅이 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반짝이는 부분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육면체라는 구조를 응용해서 그리되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레터링이랄지 또는 일부지만 이렇게 살짝 반짝이는 명암들, 그리고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 레터링 그리고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을 비율에 맞게끔 구조적으로 잘 파악을 해보고 그리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줄 구도는 대략 한 요 정도 각도가 될 것 같아요. 살짝 비스듬하게 정면이 조금 많이 보이는 정도 비율이고, 그 다음에 내려보는 각도는 지금 제가 바닥에 이 모든 재료를 놓고 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각도를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그림자 각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략 이 정도에서 하고, 빛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그런 빛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아마 이제 중간중간 제가 설명은 하겠지만 이 우유팩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직육면 형태를 갖고 있죠. 가로폭에 비해서 세로폭이 넓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닥면을 보면 알겠지만 정사각형 형태로 사변이 다 똑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 삼각형, 납작한 삼각형 형태, 그리고 짧은 막대 형태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옆 측면이 이렇게 정면에 원래 이제 대략 한 1대 1.3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 비율을 대비 이 상태로 지금 나란히 옆면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바라볼 때는 1.1대 1.3 정도지만 위쪽에 보이는 이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얘들이 비해 작아 보이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이 각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다 보니까 누워 있는 만큼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좁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정도의 정면을 놓고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대략 한 절반 가까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비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세울 경우는 굉장히 납작해지죠. 그 다음에 정면을 볼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스듬한 각도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돌려서 정면에서 바라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빛은 지금 반대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빛을 갖고 제가 그림을 할 텐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눕혀진 상태로 이렇게 앞면이 약간 더 보이는 정도의 이 비율로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샘플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테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중간중간에 좀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패턴들이랄지 또는 타이포와 관련된 위치들에 대한 비례 감각들을 체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미세하지만 이런 그림자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가능한 형태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데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에 앞서서 도구들을 한번 살짝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수업 시간 그 작업하신 것들 피드백을 할 때 이제 얘기를 드리지만 도구를 좀 폭넓게 다양하게 사용하는 걸 좀 권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연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맨 좌측에 있는 게 사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미술용 연필, 그 다음에 EB, HB, 그리고 이제 흔치는 않지만 H까지도 한번 제가 꺼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0.5mm 정도 되는 샤프펜슬입니다. 뭐 특별한 브랜드는 아니고요. 문구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문구점인데 뚜껑이 어디 분실했네. 샤프펜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레터링이랄지 디테일한 묘사할 때 일정한 굵기로 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섬 연필 샤프심이 일정한 굵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은 중간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통짜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라게 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과 그 다음에 넓은 부분을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를 때에도 좀 작게 한 부분과 좀 크게 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요. 넓은 면 할 때는 얘를 갖고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좁은 부분 할 때는 뾰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재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좀 치워 놓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지우기도 편하면서, 그리고 작업을 하더라도 흔적이 좀 덜 남는,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그런 HB 정도의 앰플을 한번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해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1 비율 또는 한 1.2 정도의 1:2 정도의 비율로 먼저 전체 크기가 들어갈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정도 크기면은 실제 크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1:1 정도가 되겠네요. 위 아래 정도 좀 잡혔으니까 그렇게 크게 그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상태에서 우리 육매차와 마찬가지로 중심을 한번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비례에 맞춰갖고 좀 넓고 좀 좁게 세로선 3개를 그린 다음에 가로로 나가는 이 방향들을 시점에 따른 이 각도, 휘어진 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란히 눈높이가 나란히 할 때는 분명히 수평으로 보이지만, 이게 눈보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쪽 향을 방하면서 원래 정사각형 형태 가깝게 이 각도가 유지가 되죠. 비스만 각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테니까 이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한쪽이 좀 넓고 한쪽이 좀 좁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수평을 쭉 그으면 알겠지만, 두 개가 나란할 경우에는 양쪽 다 똑같은 넓이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한쪽이 좀 비스듬해질 때는 이 좁아진 부분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울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색깔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좌측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넓은 우측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면체와 마찬가지로 갈라진 시점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개의 단차는 여러분들이 가로로 시선을 끌어와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걸 몇 번 반복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좁아지는 관계로 얘보다 더 높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정도 잡아보고 출발해 보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기울인 각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로폭 대비 세로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제가 1:1.3 정도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재는 것은 아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이게 이제 완전히 눕혀져 있을 때 1:1.3의 비율이라면, 이게 세워지게 되면은 그 비율이 점점 세로 비율이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하기로는 이게 아직도 긴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틀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1:1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더 세워지게 되면 세로가 더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점에서 이 폭 대비 세로가 또 어떻게 보이는지 이 부분은 각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대략 한 이 정도만 잡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잡고, 아시겠지만 주의할 것 점은 이 양쪽으로 이렇게 펴져 나가면서 보여지게 되는 요 두 개의 기준선들이 아래쪽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빠져서 나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아랫면은 이런 식으로 좀 펴져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따로 그린다랄지,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형태를 따라가면서 그린다는 겁니다. 여기 이면을 열심히 그리고 양쪽까지 그린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이쪽 위쪽은 신경 쓰지 않고 이 부분만 다시 또 본다랄지, 이럴 경우에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긴장을 하면서 초반에 비례 잡을 때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긴장해서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크게 그려진 것 같은데, 세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거의 수직 상태를 유지해서 차분하게 하시고요. 끝맺음이 좋아야 되니까 약간 진하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잡고, 물론 이 형태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잡아본 형태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이제 작업하면서 변화가 이제 조금씩 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요. 이렇게 요 세 개의 세로선 역시도 길게 연장을 해서 보게 되면
나란하든지 또는 아래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정도 형태가 나와지게 되겠죠.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가로폭이 아주 미세하게 좀 줄어드는 봅시다. 수평으로 해서 확인해 봤겠죠. 이렇게 해서 재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단차가 이쪽 부분에 조금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법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지만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도 잡고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역시 좀 줄어들었죠. 중요한 점은 이 원근 시선에 따른 원근 처리에 있어서요, 어느 한쪽은 나란한데 한쪽은 많이 줄어든다랄지 이런 불균형이 보게 되면 안 되니까요. 먼저 중심선 정확하게 세로 비율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내려오는 이 비율이 문제가 안 되게끔 한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수평에 대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개의 단차가 차이 나듯이 이 친구도 따라서 같이 약간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몸통 부분을 그리고요. 세로가 약간 길어진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래를 자를까요? 아니면 위를 낮출까요? 약간 길어 보이네요. 얼핏 봐서는. 이 정도. 제가 세로를 이렇게 위를요. 위를 잘라서 길이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정도 처리하고요. 잘 지워지죠? 연필 이제 H 정도로 갖다가 연한 선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선을 그어버릇하면요, 나중에 수정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렇게 뾰족한 애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된 애가 대략 나오겠죠. 이때 이 윗부분에 나오는 얘를 그릴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요, 이 꺾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냉정의 부분, 이 양쪽 가로폭의 정 가운데 중앙 부분하고 만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얼핏 그렸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 노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미스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있어야 해가 측면으로 이렇게 비껴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묘하게, 더더나 한번 시점까지 낮아지게 되면 굉장히 미묘하게 많이들 풀린다는 거죠. 또한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높이를 여러분들이 감안해 두고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게 되면요, 생각보다 높게 그린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납작하죠. 그 점을 감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납작한 친구에다가 그 다음에 요 세로로 나 올라온 부분 잡으면 굉장히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략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보이지 않는 뒷면 아마 이 각도로 같이 나란히 얘와 같이 나란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정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부분 수정하고요. 상당히 많은 미스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꺾이는 지점에서 얘와 나란하게 또 역시 나란한 선들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볼록 올라온 윗부분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면까지 감안해서 밑바닥 옆면까지 한번 같이 그려주시고, 연결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얘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거의 미스가 적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를 해보면 지금 대략 잠깐 잡아봤지만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게 되면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세로 비율이 좀 더 짧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미세한 부분들에서 무조건적인 평면이 아니라 살짝 휘어진 형태 같은 거랄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동그랗게 살짝 휘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주 각이 일정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배부른 듯한 통통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직선이라기보다는 살짝 휘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도 기본 구조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테일한 형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살짝 불편한 선을 찍어보고요. 감안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항상 형태를 잡을 때는요, 맨 앞부분 기준이 된 부분을 먼저 정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잡아주시고 여기 살짝 휘어진 부분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명암이 끊기는 부분 쭉 나가주시고, 저는 선을 그을 때 애써 그는다기보다는 이 손
옆면을 바닥에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선이 가능한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필요하면은 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부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둘이 만난 부분에서 뒷면이 살짝 보이는 그 정도 각도네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네. 약간 휘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눌린 자국이 하나 있고 쭉 나가서 기준이 돼야 될 부분을 먼저 체크를 좀 해봅시다. 이 선을 그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기 어렵다면요, 과감하게 괜찮으니까 짧은 자 하나 갖다 놓고요, 자 대고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 측면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쭉 그어주는 것도 한 번 될 수 있겠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된 부분이 이 만난 데고 정확히 맞물린 게 아니라 약간 내려와서 이렇게 그어져 있네요. 아래를 비교하면서 선을 그어주시죠. 이렇게 거의 날아나든지 약간 좁아지게 지금 그리긴 했는데 뭐 굳이 좁아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나란히 거의 해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거의 나란한 느낌 날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약간 줄어들긴 했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일자라기보다는 끝에서 살짝 휘어지는 이런 느낌 보이네요. 윗면 대략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면, 그 다음에 이쪽 옆면, 그리고 아랫면 비율 한 번만 더 보고요. 제가 약간 역시 길어진 감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아마 가로폭을 좀 좁게 잡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좁게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래도 좀 짧아 보이는데, 아니 좀 길어 보이는데 약간만 살짝 집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정도까지만 잡아볼까요? 이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기까지 하고, 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원기둥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저 합시다. 살짝 내려오게 해서 이 정도 형태로 나오네요. 이렇게. 대략 종이팩으로 만들어진 우유의 형태를 봤고요. 비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쪽 폭이 좀 좁아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형태가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지게 되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앞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좁아진 듯한 느낌이 약간 나긴 하네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각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갖고 이렇게 좀 경사를 더 심하게 해주면은 이 부분이 더 길어 보이긴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체크 한번 해봅시다. 대략 맞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이 부분이 약간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 여기 약간 이렇게 올리는 정도, 이 정도면 아마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은 경사도 좀 달라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가능한 첫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엄밀하게 자기 그림을 비교를 해보고요, 형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웬만큼 뭐 채색이 들어간다랄지 명암이 들어간 이후에 그때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초기 단계에서 많이 확인해 보고 많이 비교해 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작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비교하고 그리고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그러면은 약간 미세하게 지금 변하긴 했는데 거의 아마 차이가 안 느껴질 것이고요.
각도, 인쇄 프린트된 부분도 여기까지. 이게 약간 길어질 수 있겠네요. 이 정도까지 감안해 둡시다. 이 정도만 제가 체크해 보고요. 여기 이제 비례 정도, 그리고 이제 그림자 약간 튀어나와서 지금 수평보다는 좀 뒤로 들어간 각도, 수평보다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림자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는 한 요 정도에서 꺾이는, 여기서 좀 바깥인 이 정도에서 꺾이는 요 각도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뒤에 보이지 않는 저기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물론 이제 섰기 때문에요, 무조건 수평 아니고 살짝 튀어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미세하게. 그리고 하나 멀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고요.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들어올 때 만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를 잘 확인해 보세요. 전체 길이 대비 이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 약간 아래 정도까지 온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절반보다 여기 이만큼이 풀어진 정도고, 여기서 좀 진한 정도까지 해서 대략 이 정도의 비례로 그림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얘랑 나라는 각도로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마른 묶음 형태에 비슷하게 이렇게 비틀어진 사각형, 이런 사각형 형태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대략 이제 형태에 대해서 웬만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이 정도라고 보고, 네. 미세한 부분에 이제 미스가 있을 경우에는요, 제가 추가적으로 고치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또 얘기하는 걸 합시다. 큰 비례까지 과정입니다.